예, 다 같이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윙키즈 감독 강영철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의 그 첫 번째 관객이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윙키즈에서 로기수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윙키즈에서 양판내 역 맡은 박혜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윙키즈에서 강병삼 역할을 맡은 오정수입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데일리 뉴스 김재니고요. 영화 발 구르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 보니까 리드미컬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눈에 띄던데 감독님이 여기에 주안점 두고 연출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흥겹게 만드는 데 있어서 화면 전환 말고 또 어떤 부분에 중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한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안 들리거든요. 이거 혹시 네, 기자님 질문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마이크 문제 소리가 안 같기도 마이크 들려서. 문제 같아요 아마.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한테. 보니까 리드미컬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눈에 띄던데 거기에 주안점 두고 연출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흥겹게 보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부분에 중점 두신 부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보신 장면 중에 로기수가 경수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 뭐 그 일련의 그런 시퀀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언어예요. 그 장면 전환이라는. 그래서 예전 영화부터 좀 많이 썼고요. 이번에 이제 음악이 많이 나오는 춤 영화를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좀 쓰고 싶었어요. 적극적이지만 과하지 않게 쓰고 싶은 그 기법이었고요. 그래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 뭐 흥겹게 된 거는 저희 뭐 전적으로 배우들의 그 흥이 스크린에 잘 녹여져서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로 수용소 내 탭댄스 팀이라는 좀 색다른 소재예요. 이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세 배우 분들께 모두 질문 드리는 건데 극 중에 포로이기도 하시고 이제 댄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연기해야 해서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있었다면 좀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전작이 끝나고 다음 영화를 뭐 할까 고민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춤 영화가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신나는 춤 영화가.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좀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민족이 갈라져 살까? 그리고 아직도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그 뮤지컬 로기수라는 작품을 보게 됐어요. 지인의 소개로. 근데 그 안에 제가 평소에 관심 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굉장히 전쟁에 뭐 느끼셨다시피 전쟁이라는 아주 불행한 상황 속에 행복하고자 하는 춤이라는 아주 기쁜 행위,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형성시킬 수 있는 아주 멋진 요소라고 생각했고요. 약간 옛날 표현을 좀 빌리자면 뭐 100만 불짜리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도경수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촬영할 때 뭐
그 한국정신 당시를 생각을 하면은 좀 안타까운 면도 굉장히 많긴 했지만 근데 촬영할 때만큼은 스윙키즈 모두가 그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촬영할 때도 저희가 점점 이렇게 춤 실력도 늘어가고 그러면서 현장도 너무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행복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만큼은 너무 즐겁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장면에서 어떤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뭔가 슬픈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스윙키즈 댄스단이 나올 때는 저는 정말 그냥 춤이 너무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고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그런 상황들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냥 내내 그냥 즐겁게 씩씩하게 그런 판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영화도 그렇고 특히나 병삼이라는 인물은 가슴 아픈 정서와 그리고 신나는 흥이 공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서적으로는 정말 이별한 사람들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려고 약간 다큐적인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찾아보고 다큐적인 정서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춤을 출 때는 정말 앞에서 얘기했듯이 흥만 생각하고 즐거움만 생각하고 자유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병삼비란 인물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영화 너무 흥겹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새 배우들께 질문 드릴게요. 극 중에서 춤 추시는 장면이 아무래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탭댄스라는 좀 생소한 장르이기도 해서 춤 연습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혜슬 배우님께 한 개 더 질문 드리면 중간에 사투리도 쓰시는데 영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고 왔다 갔다 되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경수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탭댄스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 5개월 동안 저희가 같이 시간 날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탭댄스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가수로서 춤을 추고 있어도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했고 저도 처음에는 몸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캐릭터들을 위해 열심히 진짜 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5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초반에는 정말 생각보다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저만 되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다른 배우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니 한 3, 4개월쯤 될 때는 어느덧 익숙해지고 그냥 음악이 나오면 발이 자연스레 움직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인물을 그 전에 제가 영화에서나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판례가 그렇게 막 4개국어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신이 났고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떤 판례의 마스코트로 되게 연기하는데 판례라는 인물 입체적이게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서 되게 준비하면서도 촬영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예, 5, 6개월간 꾸준히 연습을 했고요. 처음에 저희 배우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실력이 0부터 다 각자 이제 경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춤을 췄던 친구라서 잘할 줄 알았는데 탭은 거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경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우보다 스케줄이 정말 살인 스케줄이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매번 연습 올 때마다
저희보다 좀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실력이요. 그래서 자극도 되게 많이 됐고 정신적으로 약간 든든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친구 발을 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경수에게 약간 든든함이 있었고, 해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게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안 늘었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해수가 또 같이 더디게 성장을 해줘서 심적으로는 또 해수한테 많이 든든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6개월간, 5개월간 탭에 빠져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감독님과 배우 세 분께 질문 있는데, 먼저 감독님은 이 영화 자체가 좀 댄스 장면이 흥겨우면서도 슬픈 감정이 느껴져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춤도 연기의 일부분인데 춤을 추면서 이것만큼은 꼭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한 그런 감정들이 배우들에게 이야기한 감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정세 씨는 이제 춤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에서 사실 그런 뭐 흥과 또 슬픈 감정을 모두 담아야 했을 텐데 어떻게 밸런스를 맞췄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경수 씨랑 박혜수 씨는 그 두 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한꺼번에 맞춰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합을 같이 한번 맞춰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한 건지, 그리고 그 장면 역시 좀 슬프고 뭔가 그 시대에 대한 정서가 많이 담긴 것 같았는데 좀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고 춤을 추고 표현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춤 영화를 저도 처음 해봤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대사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감정 전달의 장면이 아니고 그걸 다 춤으로 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장르더라고요. 춤이 나오는 영화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지금 잘 보신 게 그 안에 희노애락을 다 표현을 해야 했어요. 춤 안에서 막 격하게 춤을 추지만은 그 안에 슬픔이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샤오판과 그 오정세 배우가 둘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춤을 추는 장면은 둘은 되게 진지하지만은 관객들께서는 즐겁게 보시고, 뭐 그런 희노애락들을 영화 전반에 넣으려고 했고요. 예, 그 나머지 것은 이제 모던 러브가 나왔던 그 장면인데 아마 배우들한테 여쭤보셨으니까 배우들이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정세 씨 먼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병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정서가 있었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병삼은 매 첫 씬부터 마지막 씬까지 뭐 농담도 하고 유쾌하고 밝은 친구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병삼은 슬픔, 이별에 대한 아픔이 저 밑바탕에 되게 짙게 깔려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요. 하지만 그 슬픔이 표현이 그러니까 좀 감춰져 있는 친구, 그런데 아내나 어떤 아내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감정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아내를 이제 아내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고 난 이제 춤을 그만 출래라는 슬픈 정서 위에 또다시 만난 새로운 친구, 들과 함께 만난 또 새로운 춤, 자유 이런 것들이 덧붙여서 다시 친구들과 춤을 출 때는 이런 이성적인 생각보다 그냥 몸에 맡겨져서 그냥 신나는 또 다른 시작 같은 느낌의 어떤 흥 같은 느낌이 공존하는 씬으로 저 개인적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예. 네, 모던 러브 몽타주 장면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도경수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모던 러브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본인의 춤을 열망하는 그런 씬을 담아낸 씬인데요. 같이 해수랑 연습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이 그 장면은 편집을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씬을 위해서는 이제 기수와 팔레가 춤에 빠져서 그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 춤을 추고 싶어하는 열정,
그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그 기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던 러브 장면은요. 죄송합니다. 양팔레라는 인물이 되게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어쩌다 보니 단단해진 그런 인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춤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서 그런 단단함 속에서 뭔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남을 생각하지 않은 뭐 가족들이나 그런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감정을 꺼내는 매개로 춤을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모던 러브 장면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뭔가 개인적인 그런 뭐 답답함이나 춤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뭐 생계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표현된 그런 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이게 춤영화지만 어떤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어제도 포병 수용소에 대한 어떤 침공과 방공 포로에 대한 대결과 어떤 미군 문제들이나 뭐 이런 걸 좀 다루고 있거든요. 감독님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뭐 한쪽을 갖다가 악으로 그리기보다는 뭐 배경에서 나오는 게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태도와 어떤 뭐 침공 방공 포로 간의 어떤 그런 대결과 이런 거를 좀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념적 대결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루는 어떤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어떻게 좀 공평하게 양쪽의 주장을 이렇게 담으려고 애를 쓰신 부분이 있는 건지, 저는 영화에서 어떤 감독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게 어떤 빌어먹을 이념 따위라고 이제 말하는 게 어떤 이념마가 이걸 좀 뛰어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탭댄스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 그 영화로만 보기에는 이게 뭐 단순히 미국의 춤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조선인민군도 기본적으로 탭댄스를 가르쳤거든요. 예컨대 뭐 남북은 이현황 선생 같은 경우도 강동정치학원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어떤 오락기를 가르친 게 이제 탭댄스라는 소재였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셨던 건지, 예? 여기만 보면은 이 영화만 보면은 마치 탭댄스는 미국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뭐 기록계에서는 나오는 부분들은 그런 건 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잘 안 들려서 그거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예,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빌런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그 악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었으면 했어요. 이념도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시스템의 일종인데 그 시스템이 인간의 위에서 인간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 굉장히 뭐랄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 전쟁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뭐 수백만의 사상자, 뭐 천만의 이상 가족, 수십만의 뭐 미망인 고아 이렇게 수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저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들이 죽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전쟁이 다시 난다면은 진짜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또 다시 희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쟁이란 것은 그 초극소수의 행복한 사람과 절대 다수의 불행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외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영화에 담고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가 잘 못 들어서 질문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 탭댄스 소재로 하고 계셨는데 이게 단순히 미국의 춤만이 아니고 영화를 볼 때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때 춤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강한데 사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조선인민군도 기본적으로 탭댄스를 가르쳤고 예컨대 한국전쟁 당시에 뭐 이제 오락회나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뭐 빨치산들도 산에서 오락회를 할 때 탭댄스를 갖다 추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증이나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고증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원작 뮤지컬을 봤을 때 그 탭댄스가 이런 설정이 있었거든요. 그 잭슨이라는 그런 미군이 있었고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 미국 춤에 빠진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포로 수용소라는 공간에서 얼치기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인민영웅으로 그 추앙을 받는 그런 얼치기 소년이 사실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죠. 그 친구가 미국 사람이 추는 춤을 보고 빠졌다. 그 수용소라는 공간의 특성화 때문에 그 원작 뮤지컬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저도 크게 고민 없이 차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좀 그 로기수 씨의 춤을 따라하는 아역 배우라든지 좀 신스틸러 분들이 많아서 좀 영화의 그런 재미 요소를 더해준 것 같은데 좀 감독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런 이유로 이 캐릭터는 꼭 필요했다고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변 캐릭터 중에 이 캐릭터는 꼭 추천하고 싶다라고 꼽으시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지. 저는 그 어린아이가 한 명 나와요. 그 황기동이라고 제가 과적 스캔들 때 썼던 이름인데 저는 아역은 꼭 그 이름을 쓰고 싶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친구가 어쩌면은 그 당시 이제 해방 후에 저희가 그 이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쩌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있었던 그때 그 민중들을 좀 표현하는 은유법이 아닌가 싶어요. 한없이 순진하고 그 죄 없고 이런 어린아이라는 캐릭터를 빌어서 그리고 그를 표현하게 됐고 실제로 고증 사진을 봤을 때 딱 아주 그 나이 또래 비슷한 그런 꼬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황기동 어린이의 캐릭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덕후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도경수 배우와 박혜수 배우에게 동시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극 중에 춤을 추다가 입술 벅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과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혹은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게 뒤에서 발로 머리를 밟혀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 입맞춤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조금 세게 밟으셨었어요. 그래서 이가 아팠습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박혜수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생각보다 되게 아프고 좀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판례는 그 상황에서 좀 적당히 불쾌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가 너무 싫어 보이거나 조금 좋아 보이거나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여러 번 찍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어느 쪽에 계신가요? 예,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영화가 스웨잉 키즈 제목 자체에도 스웨잉이 들어가 있고 저기 홍보 문구에도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할 그들이 온다라고 적혀 있어서 좀 연말 분위기에 좀 약간 가족 단위나 뭐 연인 단위가 보기에 좋은 영화라고 이제 스크린을 찾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약간 이다희 씨 맞나요? 이다희 씨가 등장한 장면이라든지 약간 좀 기대한 바와는 약간 어긋나는 장면이 삽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관객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객들을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태까지 뭐 과속 스캔들이나 써니나 스윙키즈나 좀 흩어진 개인이 좀 하나로 병합되는 그런 데서 좀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좀 너무 나간 얘기지만 그 마지막에 쓰인 비틀즈 노래도 약간 비틀즈가 해체됐다가 이제 존 레논 사후에 다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그런 것에서 매력을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자면 그런 의미가 그쵸. 제가 사실 생각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그 곡이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끝날 때 저희 전체를 우리 영화 그리고 보셨던 그 우리 사랑스러운 인물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비록 이제 죽음으로 영화 끝나긴 했지만 그 끝나기 전에 아무튼 그들이 절대 패배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거기서 가장 자유롭고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은 이들이다 스윙키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비틀즈 음악이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말 첫 번째 질문 제가 까먹었어요. 네, 약간 크리스마스 가족 영화, 약간 예. 밝은 걸 기대했는데 어두운 장면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배경이 한국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즐거운 춤이 있고 한국 전쟁에는 아픔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저는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즐거운 춤만으로만 이 영화를 채우기에는 한국 전쟁이라는 배경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다희 씨라는 아주 걸출한 연기자라는 배우가 그 이념에 휩싸인 그 폭풍처럼 이념이란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폭풍처럼 밀려들어서 사람들의 촉수에 박힌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다희 배우가 열연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저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은정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너무 아쉬운 두 배우가 자레드 그라임스랑 또 김민호 씨인 것 같은데 전 정말 중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그 감독님이 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딱 보자마자 이분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김민호 씨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디션 때 뭘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오정세 씨 아무래도 몸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그 김민호 씨와의 호흡을 맞추실 때 가장 추억 같은 것들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레드 그라임스 같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외국 배우가 이렇게 감정과 호흡을 같이 나누면서 길게 나온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 모두 혹은 그러니까 같이 호흡 맞추시면서 혹은 춤을 추시면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민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완전 이 친구다라기보다 오디션을 한 두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봤는데 올 때마다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춤을 잘 춰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저 친구가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댄서였대요. 근데 점점 살이 찌면서 몸은 점점 커지고 춤 실력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정말 샤오팡을하기에 그 최적의 인물이었죠. 그리고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대사가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그 대사 연기도 아주 출중한 배우거든요. 이번 영화에서 많이 알려져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많은 작품에서 이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정세 씨, 김민호 씨와 자레드 그라임스와의 호흡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레드는 그냥 감탄하면서 항상 그냥 객석에서 공연 보는 것처럼 항상 그 친구의 탭을 구경했던 생각이 들고요. 민호 배우랑은 그 빗속에서의 춤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도 숙소에서 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은 샤오팡과 병삼이 만의 몸짓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까지도 사실은 못 찾았어요.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아이디어만 되게 많이 냈고 결론은 내일 감독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믿음으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자유롭게 연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안에서 감독님이 조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이어서 박혜수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레드 그라임스 배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현장에서 정말 밝으셨고 항상 춤을 추고 계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팔레가 또 통역사 역할인데 실제로도 제가 저희 스윙키즈 배우들 사이에서 자레드 배우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통역사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되게 많이 가까워졌고 또 춤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게 어느 순간 제가 뭐 선배님이랑 대화하는데 통역을 안 하고 있어도 진짜로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춤으로 몸으로 그냥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자레드 그라임 씨랑 같이 한 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탭댄서이셔서 그분이랑 어떻게 춤을 같이 그렇게 출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배려를 잘 해주셨어요. 현장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는 아까 박혜수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통역사 역할을 해줘서 소통은 그렇게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쪽 중앙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저는 도경수 씨랑 박혜수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도경수 씨는 그 영화 초반에 좀 장난기 많은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이 좀 담겼는데요. 연기해본 소감 궁금하고 두 분 동시에 좀 티격태격 케미를 형성했는데 서로 좀 호흡이 어땠는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키수 그 말썽쟁이이자 포로 수용소 안에 트러블 메이커 그걸 연기하기 위해 가장 노력을 했던 건 저한테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친한 분들이랑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평소에는 그러지 않지만 이제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런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기술을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그 기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로기수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걸 가장 중점으로 둔 것 같고요. 박혜수 씨랑은 진짜 너무 좋은 동생이라서요. 진짜 현장에서도 성격도 털털하고 너무 밝아서 뭐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막 어색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신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시고 말이 없으셨는데 어느새부터 뭔가 편해지셨는지 그 장난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촬영한 연습 기간이 있었어서 연습 초반에는 조금 좀 어색했지만 연습 끝나고 이제 촬영이 시작했을 때쯤에는 되게 많이 가까워진 채로 촬영을 해서 뭐 정말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뭐 연기적인 고민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세 씨부터 차례로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가슴 따뜻하고 또 슬프고 여러 가지가 공존해 있는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의 영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나아가 또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분 좋은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올 겨울에 꼭 봐야 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보시는 분들이 모두 행복하시고 스트레스 날리시고
영화 보시는 도중에 흥도 나시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스윙 퀴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 주신 분들이시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3년간의 작업이 이 멋진 배우들로 인해서 멋지게 탄생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기준은 여러 번 봐도 질리거나 또 여러 번 봐도 질리거나 하지 않고 즐거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가 오늘 보신 기자님들, 관객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